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의 사례도 같이 듣고, 또 여기 온 분들도 아마 이제 제가 3개월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나만의 1인 기업을 만든다는데 경쟁력을 두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신청받을 때 질문을 좀 받았잖아요. 근데 질문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런 거죠. 본인의 브랜드나 콘텐츠.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강의 효과예요. 예. 내 브랜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의 핵심 콘텐츠를 알고 싶어요. 예. 근데 이렇게 저를 찾아오신 분이 많은데, 정작 본인이 질문해 놓고 이 언어에 대한 궁극적인 본질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결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유명한 브랜드가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돈 되는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일들은 이 어떤 빌드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3개월 안에 3가지 만드는 방법엔 결과보다는 우선 밭을 좀 잘 가꿨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스토리. 말하자면 스토리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지? 를 어디서 만들어내야 돼요? 스토리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나에 대한 문제만 갖고 있을 겁니까? 50대고 60대는데 왜 시작 못하세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아니, 그거는 나이를 계속 물어도 잘 몰라요. 근데 스토리에서 나를 구분하라는 거죠.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는, 여기 하신 분 많이 계시죠? 카페에는 본인이 살아오면서 잘했던 거 10가지를 쓰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왜 어렵다 그랬더니, 자기가 살아오면서 잘했던 일은 있는데, 그걸 막상 쓰려니 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이제 결혼하셨겠지만, 그분을 만난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면 이게 내가 발견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10가지 쓰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본인의 강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서 해석을 해야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는 언제까지 나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누구 생각해야 돼요? 고객이죠, 고객. 그러니까 콘텐츠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는 콘텐츠가 너무 많은데 어떤 게 자기 콘텐츠 모른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좀 드신 듯이 하시나 봐요. 예를 들어서 진로 교육도 하고, 경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내 콘텐츠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물어봤어요. 진로 강의는 어떻게 하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디 아카데미에 가서 배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콘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배웠다는 것 때문에 그게 내게 될 수 있나요? 또, 경제 강의는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이것도, 또 거기에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도 한대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하시게 되었어요? 어디 가서 배우신 거죠. 배웠다는 얘기는 뭐죠? 내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진로교육에 대해서 이분이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젊으신데. 그럼 진로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은 누구입니까? 몰라요. 나한테 강의를 주는 사람이 고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냐면요. 완전 기술자인 거예요. 무슨 기술자죠? 강의 기술자예요. 우리나라는 1등급 공부 잘해서 1등급 이과는 의대를 가죠. 제가 중국에 좀 있었잖아요. 중국은요, 1등급은 다 공대를 갑니다. 의대를 안 갑니다. 이유는요, 의사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공대를 가요. 그래서 졸업하면 뭐예요?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과 이렇게 격차가 일어난 시점은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교육이 잘못된 거죠. 또 하나는 우리는 1등급 문과하면 법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술자가 아니면 뭐가 돼야 되죠? 경영자?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자로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배웠잖아요. 할 줄은 아는데 본인의 철학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내 컨텐츠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고객. 그러니까 왜 진로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내 고객이 누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진로 교육을 합니다. 어때요? 이런 게 딱 정형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돈을 많이 내고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챗GPT도 많이 배우죠? 왜요? 이거 요즘 뭐 앞으로 대세인 것 같다라고 인공지능을 배우는데, 근데 인공지능이나 챗GPT는 변화가 빨라요, 늦어요? 엄청 빠르죠?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거 이해하세요? 뒷북. 계속 앞으로 바뀌고 뒤로 쫓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본인 컨텐츠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 중심엔 고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를 돕고자 하는 거지?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지? 그들이 만약에 나한테 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 거지? 아까 여러분들 제가 카페 보여드렸죠? 거기에 컨텐츠가 다 질문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왜냐면 이게 제가 이따가 OSMU로 설명드릴 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게 컨텐츠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맨날 나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는요. 우리 1인 기업에 어떤 젊은 친구가 있는데 회사 그만두고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아직은 약간 좀 서툰 게 뭐냐면 이제 모임이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계속 나는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게 자꾸 나한테 왜 제가 고객들에게 설명하면 고객들이 구매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너 같으면 구매하겠니? 네 얘기만 하는데 누구 얘기를 하게 해야 돼요? 고객이 얘기하게 만들어야죠. 그럼 내가 고객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내가 어떤 강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고객의 전문가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3개월이라는 시간도요. 저는 이 생각을 바꾸는데 평생 걸린다. 그럼 저 같은 사람 이건 못해요. 근데 해봤더니 3개월이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죠? 그죠, 수영 씨? 그죠? 3개월이면 많이 바뀌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집중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뭘 배웠네, 자격증 얼마나 있네, 뭐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노하우인데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 3개월을 하면서 갖고 있는 캐치플레이가 뭐냐면 2배 성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워크숍도 하는데 2배 성장. 제가 이 2배 성장을 1인 기업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조금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매출이 너무 많이 늘거나 그러면 2배 성장하는 거 쉽지 않겠죠. 근데 초기에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럼 2배 성장을 3개월 동안 한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발생되죠, 거기서? 노하우가 만들어져요. 제가 아까 이 세 번째가 노하우인 거예요. 그냥 평생 있다 보니까 생기는 게 아니고요. 노하우는요, 이거는 집중의 결과입니다. 네. 근데 3개월 하자는 거예요. 그럼 계속 집중하자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집중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이 내가 그 다음 단계에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 기업들 생산 쪽 이렇게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할 때 제가 얘기하는 2배 성장은 꼭 매출이 아니고 생산량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찍 끝내는 것도 성과잖아요. 그럼 일찍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는 거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생산성이 높아진다니까요. 이게 무조건 하루 24시간 일한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지 모르지만 혹시 아세요? 저희 회사 퇴근 시간이 몇 시예요? 혹시 아시는 분?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저희 회사 퇴근 시간이 몇 시냐면요. 4시입니다. 오후 4시에 퇴근합니다. 그럼 그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놀랍죠? 근데요, 4시 이후에 한두 시간 더 앉아있는 거 별로 능률 안 올라갑니다. 네. 근데 4시에 퇴근이 딱 돼. 나는 뭐, 우리는 개인 업체니까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뭐. 4시에 했더니요, 더 일찍 출근하지 않아도 일은 집중이에요. 그게 노하우가 생겨요. 그냥 앉아있는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시에 퇴근하니까 일단 직원 만족도가 대단히 높고 또 하나는 직원들의 가족 만족도가 대단히 높고 하나 더 있어요. 직원들의 친구들한테 엄청 부러움을 사고 예, 지금 빨대 꽂고 있는 애가 한둘이 아니에요. 예, 너 그만두면 나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급여를 많이 주는 거하고요. 4시에 퇴근하는 거 여러분 어느 거 결정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다 리더급이고 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사실 4시에 퇴근해 딱히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만족도가 없는데 젊은 애들은요, 특히 MZ 세대는요, 4시에 퇴근하면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건 내가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2배 성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노하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저는 이렇게 상담을 좀 많이 해드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원래는 저는 교육하는 강사예요. 외부에서 강의하고 한 지 20년 넘게. 근데 이게 강의할 때요. 효과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강의 효과가 20%밖에 안 돼요. 사실은. 특히 온라인으로 강의한다. 그럼 진짜 오늘은 뭐 되게 집중도가 좋으신데 강의에서 이게 100% 효과 절대 안 돼요. 20%밖에. 제가 이제 딸이 있잖아요. 제 딸이 이제 그 유튜버인데 요즘 그 녀석이 유튜브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8월 초에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나는 그 정도 안 되는데 우리 딸애는 유튜브 강의하면 그거 들으려고 해외에서도 들어올 정도거든요. 예. 한 15만 원 받고 한 80명씩 이렇게 한 클래스로. 내가 이제 슬쩍 지나가면서 한 클래스 4시간 정도 강의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몇 프로나 알아들을 거 아니? 그랬더니 자신만만하게 뭐 70%? 웃기는 소리 하지 마. 20%밖에 못 들어. 그러니까 저를 그럼 어떻게 하면 40% 50% 끌어올릴 거지나. 올리는 방법은 하나야. 뭐냐면 네가 접촉 빈도를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요즘 보니까 대통령이 좀 바뀌더니 그런 접촉 빈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죠. 근데 그게 사실 의사소통하는 기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관계성을 높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담을 좀 이렇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뭐 유료 상담도 있어요. 제가 33만 원 받는데 또 오늘 신청하신 분은 제가 무료로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주로 제가 상담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게 하나는 본인의 콘텐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 모델이에요. 이거 두 가지만 일단 잡아놔도 내가 뭘 배워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콘텐츠와 수익 모델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배우지 마시라 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다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로 그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누구든지 누구 만나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성정래님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죠? 예. 멀리서 막 부랴부랴 와. 그 만나서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 사람의 주제가 뭐야를 봅니다. 주제가 명확하다. 그러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성과 빨리 나요. 근데 주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손을 잘못 대면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다 끝납니다.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오신 분들이라.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주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제. 제가 그때도 우리 성정래 사장님 보니까 이분은 시작할 때부터 미용이고 끝날 때까지 미용이더라고요. 거기에 전문가예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걸로 일을 했다가 박사학위는 저걸로 받았다가 샵은 여기서 열었다가 만나는 사람은 저기였다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가 콘텐츠고 하나가 수익 모델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물론 요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고객이 있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사장님의 고객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네? 제 고객이요? 세상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아니 당신 뭐 예수님이야? 부처님이야? 그 막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이거는 누구도 필요하고도 그렇게 약장사, 만병통치 약장사는 브랜딩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고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통해 누구를 돕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오늘 그분 들어오셨나? 꼭 누군가를 도와야 됩니까? 저는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인데 꼭 누군가를 도와줘야. 그러니까 주제가 딱 여러 번 들어도 어때요? 안 생기잖아요. 근데 나이가 지금 보통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 한 40,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절반을 살았잖아요. 그럼 절반까지는 경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절반에서 또 이력서 들고 다니고 여기 누르고 저기 찌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퇴직을 할 때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과 무관한 일을 하기보다는 관계 있는 일을 하되 내 주제를 기반으로, 이 주제가 뭐냐면 결국 하드웨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에 갈 때 소프트웨어를 위에 얹힐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주제에 하드웨어를 쌓지 않고 돈 된다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쫓아다닙니다. 그럼 그게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왜 3개월이라고 했냐면 일단 3개월이 통제 가능해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바인더 같은 거 안 써도 계획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기회 요소가 되게 많아요. 3개월은요. 한 달이나 일주일은요, 벼락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3개월에 아까 목표 관리했었죠? 2배 성장. 그러니까 제가 멘토링을 할 때 컨텐츠에 대한 것도 해드리지만 3개월 목표를 정하죠. 그 다음에 3개월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되는지. 근데 저는 가장 바람직한 건요, 조직이에요. 예.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직장 생활에선 3개월 목표가 정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명확해지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노하우. 내가 3개월만 성과를 내보세요. 내가 내 안에 노하우가 돼요. 그럼 저는 그거 갖고요, 책을 쓰든지 콘텐츠를 만들든지, 그러면 그걸로 얼마나 우러먹을 수 있어요. 그죠? 아니 2배 성장이면 벌써 100% 성장 아닙니까? 요즘 100% 성장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나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금 다른 분의 카페인데 아까 했던 분들이죠. 그죠? 네, 정현미 사님 내일 발표하시는데, 카페에는요 이렇게 5개의 게시판을 답니다. 브랜드, 콘텐츠, 멘토링, 목표관리, 아이디어. 그래서 브랜드부터 이렇게 지금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어 놨죠. 여기에 살아오면서 잘했던 일은 뭐고, 나의 고객은 누구고, 네,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이거를 이제 써서 이제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신 거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까 살아오면서 잘했던 일은 뭐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강점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래서 살아오면서 잘했더니 10가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정현미 사장님은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예, 이분은 우유 배달, 책 받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으로 뛰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고객이 가진 문제. 고객은 누구예요? 주도적인 삶을 원하는 사고공동 주부들. 명확하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문제 20가지를 적어요. 적어서 이걸 가지고 질문을 만들죠. 목표 관리 되게 잘하셨어요. 이 목표에는 질문을 만드는 목표도 있지만 여기에는 본인의 일의 성과를 만드는 299개 하셨어요. 엄청나죠? 저랑 한 2달 정도 넘게 하셨거든요. 299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개씩 한 거죠. 근데 뭐 질문도 아주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의 솔루션을 만들면 제가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 OSMU라는 이런 그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3가지를 제가 주요로 얘기한 겁니다. 그죠? 예. 주제에 대한 질문들, 그죠? 아까 요거 콘텐츠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우리 경영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신 분들이에요. 아시죠? 여기 지금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본인의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돈도 잘 벌고요.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한 14회 정도 했는데요. 예. 여기 앞으로 발표하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사업 다 잘하세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가,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죠. 공통점들이 뭔가. 왜냐면 제가 이분들이 이렇게 발표했던 영상을 기준으로 텍스트, 콘텐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분들이 저랑 와서 상담을 받고 시작할 때 굉장히 진지했어요. 저 이거 기억해요. 돈 되든 안 되든 그 아이템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진지했어요. 근데 약간 가볍게 오시는 분도 계세요. 아, 이건 돈이 안 될 거고요. 이렇게 찍고 넘어가거나. 굉장히 진지했고 좀 간절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겹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 가서 아카데미에 가서 기술 배워서 사업해서 성과 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각자의 내면의 생각에서 아이템을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요, 이분들은 저랑 상담을 한 다음에 이분들의 특징, 즉시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무조건 즉시 하라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성과를 내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 이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바로 시작을 못하고 천천히 할게요. 근데 여러분 뭐든지요, 천천히 하잖아요. 그럼 가장 리스크가 많습니다. 운전하시죠? 여러분도 운전할 때 몇 킬로가 가장 그 리스크가 많은 줄 아세요? 몇 킬로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나요? 60킬로입니다. 60킬로에 운전하면 음악도 듣죠, 커피도 한잔하죠, 옆 사람 얘기도,
그러다가 사고 나요. 100km 달리잖아요. 60km보다 덜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저는 초기 집중. 비행기 날 때 어때요? 처음에 집중하잖아요. 아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3개월이면 저는 숫자로 얘기하면 100개 정도의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필요해요. 100개 만들고 좀 쉬더라도 일단 초기에 팍팍 집중해야지 이거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진짜예요. 몰입이에요, 몰입. 되든 안 되든.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허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그 허들 앞에서 머뭇대는 것보다 일단 치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이 되든 안 되든. 근데 그 다음 단계 가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잡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지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없다는 겁니다. 일단 전 첫 번째는요.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콘텐츠예요. 예. 제가 이따 조금 시간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질문 100개 만드는 거 이겁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은 다른 것보다 이건 목표 관리예요. 목표 관리. 수익 모델을 만들고 어떻게 목표를 잡고선 집중할 것인가를 3개월 목표에 한번 두보라는 거죠. 3개월만 집중해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기존에 사업을 하셨는데 학원을 하셨어요. 근데 학생들을 모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지 않았는데 3개월 동안에 2배 목표를 뒀거든요. 실제로 3개월 뒤에요. 2배 모았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요. 매일 목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매일 목표 관리 하잖아요. 그럼 의식적으로 그 성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여기서 3개월 목표에 뭘 넣는다? 노하우를 넣는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나만의 1인 기업이란 고객을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른 분들이 고객 설정하는 거 보셨죠? 그죠? 그냥 뭐 어디선가 있는 남성, 여성이 아니고 뚜렷하게 무엇을 원하는 누구. 이렇게 고객의 차별화를 만드는 것이 나만의 1인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온라인이 있기 전에 오프라인 때는 이렇게 차별화된 고객을 세우는 게 조금 타겟팅하는 게 조금 리스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SNS다 뭐다 내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알고리즘이 많이 바뀌죠. 이젠 알고리즘이요. 키워드가 많이 쏟아진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고 컨셉입니다. 이 글이 누구를 위한 글이야? 이게 초점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키워드에 뭐 쌓아서 질보다 양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세 번째, 플랫폼. 이 플랫폼이 아까 그 카페예요, 카페. 예, 그 다음에 시스템과 콘텐츠를 통해서 목표 관리까지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저는 네이버 카페보다 이제 저는 다음 카페를 오랫동안 쓰고 있거든요. 왜 다음 카페를 쓰고 있냐면 그때는 네이버가 없을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이제 네이버 카페로 많이 하시고요. 커뮤니케이션의 멘토링이에요.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상호작용.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 아직 확실하지 않아도 돼요. 확신이 없어도 돼요. 저랑 잠깐 만나세요. 예, 그 얘기를 좀 해보면 방향이 잡혀요. 그게 상호작용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상호작용의 대상이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반려견하고 상호작용 하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응원의 파이팅의 열정을 얻을 수도 있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겠냐? 그거 지났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제가 진짜 조언을 드리는데 조용히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유는요. 그게 내 영혼을 내가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커뮤니케이션 멘토링은 약간 이제 페이스 메이커 같은 잠깐 우리가 차 한잔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런 류의 대화를 해야 이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랑 얘기하고자 약속을 잡아놓고 계속 미루고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렇게 미루면 계속 영원히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헤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즉시 행동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럴수록 좀 더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해서 자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바쁩니다. 정신없고요. 제가 바쁘다는 얘기, 정신없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때 아주 패키지로 해. 정신없이 바빠요. 그러면 그게 핑계가 돼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저기서 강의는 엄청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아졌죠. 내 거는 정리가 안 되죠.
그러면 어때요? 책 한 권도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OSMU.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OS는 뭐죠? 원소스. MU는 뭐죠? 멀티모죠. 이게 여러분들의 성장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조금 드리면 간단하게, 네. 콘텐츠를 찾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내 고객을 일단 설정하는 겁니다. 내 고객은 누구입니까? 이거죠. 그러면 이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고객이 만약에 여러분을 찾아가서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본인이 1, 2, 3 이렇게 솔루션을 내보시라. 이게 뼈대거든요. 콘텐츠의 뼈대. 예. 그러니까 이거 100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이제 좀 같이 개입해서 해드린 이유가 혼자서 이걸 지속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질문을 만드는 게 이게 창의성이에요. 창작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에 정답을 만들려고 하니까 솔루션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거는 누굴 봐야 돼요?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OS를 하는 거예요. 원소스. 말하자면 어디지? 그 음식점에서 왜 양념 하나 만들어 놓고 몇 가지 요리 한꺼번에 만들잖아요. 그거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MU는 뭐죠? 멀티유즈예요. 지금 이렇게 만든 질문과 1, 2, 3 솔루션을 어디에 쓰라? 블로그에도 쓰고. 맞죠? SNS 올리고, 칼럼 쓰고,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되게 많죠? 이게 멀티유즈예요. 그럼 엄청 바쁠 것 같잖아요? 근데요, 여기에 올리는 콘텐츠가 같아요. 왜요? 이건 내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OSMU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블로그 따로 배우러 다녀요. SNS 따로 물어봐요. 이 블로그에는 무슨 글 써요? 뭐 수익화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누추 얘기하는데 수익화된다는 얘기에 혹하지 마세요. 요즘은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도 어때요? 본인이 발견해서 강의한 게 아니라 어디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죠? 배운 거를 강의를 할 때 마케팅을 하잖아요. 모집하면. 그러면 꼭 마케팅에 들어가는 문구가 뭐예요? 수익화예요. 근데 솔직히 말할 거예요. 이분도 배워서 강의하느라 아직 수익화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우린 그거를 어그로, 과장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왜냐면 그러면 오래 못 가요. 또 이거를 너무 쉽게 챗GPT로 만드는 것도 저는 약간 좀 생각해 보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사람 냄새가 좀 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블로그 할 수 있죠. SNS 할 수 이렇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OSMU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궁극적 수익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는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상담도 받고 또 하나는 한 번 받고 시작했어도 또 만나요. 저는 하루 한 달 동안 하는 일이에요. 밥 사는 일이에요. 제가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나는 솔직히 고백하면 매출이 아니고요. 카드값이에요. 얼마나 밥을 많이 샀나. 왜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1인 교육 과정을 나오고 시작했어도 그래도 맥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오셔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물며 시작하는 분이 아직 고객도 문제도 질문도 안 만들고 있는데 이거 배워볼까 저기 배워볼까 시작해서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저는 적어도 3개월 집중해서 100개 질문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거 하지 마시게. 근데 실제로 100개 질문을 하잖아요. 그분 딴 거 못합니다. 자기 주제가 만들어졌잖아요. 자신의 몸에 줄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가지치러 다녔거든요. 줄기를 일단 먼저 만들라 하는 거예요. 그게 3개월이에요. 그 3개월 동안에 제가 멘토링 해드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잖아요. 통화하면서 3개월 동안 정말 집중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OSMU 할지는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3개월 동안에 그냥 카페만 하면은 이것도 생산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경영을 좀 배워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지금 콘텐츠를 배우잖아요. 만들고 있어요. 질문을.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100% 이런 질문이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야? 이거 잃어버려요. 그걸 우리가 초심이라고 하죠. 그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이 세 가지 1단계, 그 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크리에이트 2단계, 프로쇼 3단계 꼭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한다고 누가 뭐 사업을 기다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왜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지을 것인가 나오잖아요. 교회 안 다니면 다 알잖아요. 그럼 반석 위에 지으면 밑으로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밑으로 뚫다가 고민하는 거야. 이게 맞나? 심지어는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질문을 만들면서 안 해요. 왜 안 해요?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 나는 바빠서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은요, 바빠서 이걸 먼저 합니다. 어떤 분은 바쁘니까 못해요. 그러면 하다가 끝나죠? 그럼 또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되게 웃긴 게,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니까 얘기하면 제 전화도 안 받아요. 밥이나 먹읍시다. 요즘 잘 지내세요? 제 전화 안 받아요. 왜 안 받는 줄 아세요? 이게 불편한 거야. 반석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질문 100개라니까요. 여기까지는 해놔야 되는데, 그죠? 해놓고 다른 걸로 쉬어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데 계속 이거 배웠다가 저거 배웠다가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그런데 본인의 목표는요, 유명한 강사 되고 싶어요,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요, 베스트셀러 작가 되고 싶어요. 너무 멀잖아요, 지금. 근데 과정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3개월 동안 멘토링 받으면서 이 과정도, 이거 지금 우리가 3개월 한꺼번에 하면 패키지 멘토링으로 싸게 해드리거든요. 할인을 많이 해드려요. 근데 집중하세요. 제가 조금 비용에 부담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그분에게 하시라고 그래요. 왜요? 이걸 안 하잖아요. 100개가 안 나와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일단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은 뿌리를 내리는 데까지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대신 이런 것에 투자하고요. 그만큼 벌면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심이에요. 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거 끝났어요. 제가 뭐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누가 볼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거 지금 북특강 유영만 교수인데, 유영만 교수로 들어보셨나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요. 네.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해요. 근데 살아온 과정이 좀 다른 과정이죠. 그죠? 이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인공지능이 있고요. 인공지능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 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은 뭐죠? 데이터 중심으로 나온 기술입니다. 여기에 너무 줄 서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다 보편화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려면 먼저 인간 지성, 이건 뭐죠? 이거는 경영입니다. 나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균형도 맞춰야 되죠. 그런데 인공지능만 하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인간 지성이잖아요. 인공지능 교육하시는 분이 있어요. 챗GPT로.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모객이 잘 안 돼요. 모객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그들이 이걸 왜 배우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공지능 계속 나오는 신기한 거에 뉴 테크놀로지,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엔 이거 번아웃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냐 인간지능이어서 이 책은 이 두 가지의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하! 그리고 정답을 주는, 어떤 깨달음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3개월 동안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균형을 좀 맞추는 거, 그리고 몰입을 하는 거.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직장인들, 직장인이 내가 볼 때 가장 유리해요.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가. 아직 현업에 있기 때문에. 그죠? 또 하나는 경단녀도 있죠? 어디서부터 출발하라고 그랬죠? 맞아요. 지금 아이가 어리니까 내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죠?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퇴직하셨어요? 좋아요. 퇴직하셨는데 아무거나 가서 줄 서지 마세요. 저는 퇴직하신 분이 자기 포지션을 잘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짜라고 해서 그냥 줄 서서 그 강의 들으면 그거 하고 살까요? 그렇게 강의 듣고 남의 거를 오래 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거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심사숙고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4주차마다 하고 있고요. 요거 지금 유튜브에 가보시면요. 유튜브에 요 영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무료로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한번 다른 분들의 경험들을 한번 같이 잘 익혀가시면 어떨까. 이미 여러분들의 과정을 겪었으니까 각각의 아이템에 해보신 분들이니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요. 카페 개설, 이른겨 비공개 카페, 저한테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제가 이 매뉴얼 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여기에 스토리와 컨텐츠와 목표 관리 2배 성장 하도록 카페 개설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선 콘텐츠 질문 100개까지는 만들 땐 사정없이 집중하세요. 지금 여기 시작하고 아직 안 된 분들이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100개가 안 될 때 그만두거나 다른 바쁜 일이 생기면 돌아오기 어려워요. 사실이에요. 100개는 채우고 가세요. 100개에서 끝나진 않아요. 적어도 이겁니다. 질문을 만들어내는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건 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고객이 지금 어디가 가렵지? 어디가 힘들지?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재직 중에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고 싶은가 해서 초점을 맞춰보세요.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재직 중에 있으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뭐가 힘들까? 그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컨텐츠 질문 100개. 세 번째는 3개월 목표예요. 근데 저랑 이제 3개월 목표하고 2배 성장하세요. 2배 성장을 목표를 만들면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2배를 성장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수입이 이러저러 해서 한 200 정도 한다. 200을 400으로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건 100% 성장이잖아요. 그럼 200에서 400을 만드는 과정에 내가 어떤 노하우를 만들어 냈는가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자, 오늘 강의 들으나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해드릴 때 스마트 스토어에서 33만 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서비스도 드리지만 오늘은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네. 많이 들어오셔서 오늘 처음 들어오셔서 뭐 상담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 한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거 QR코드에 지금 QR코드 그 카메라 꺼내서 여기 접속하셔서 QR코드를 남기시면 제가 일정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표를 드리면 그거 보고 오시면 오늘만 무료입니다. 편하게 오세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을 누구랑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른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사실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구랑 얘기하시겠어요? 애기 아빠랑 얘기하실래요? 당장 그만두라 그러죠. 애랑 얘기하세요? 안 돼요. 근데 이게 누구와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생각이 넓어지잖아요. 그런다고 바로 누가 돈 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겠죠.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톡방에 오늘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그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그 일정을 제가 드려요. 일정을 서로 이렇게 정하는 것도 좀 약간 좀 서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제가 미리 드리면 그 일정에 맞춰서 탁탁탁 오셔서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저한테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컨텐츠와 여러분들의 수익 모델만 알아도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무슨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아마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QR코드 찍어서 신청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인생 MBA 오프라인 워크숍 합니다. 금요일 날 오전 10시 하고 토요일 날 오후 6시 합니다. 이제 2배 성장에 대한 목표 관리, 그 다음에 본인이 했던 영역, 그 다음에 인간관계 모객 마케팅이라는 동영상을 드리거든요. 그럼 그걸 좀 미리 보고 오셔서, 지금 이제 온라인 시대지만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해결할 게 있죠. 그렇게 하나씩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네. 자, 오늘 잘 오셨고요. 네. 네, 시간 어느 정도 얼추 맞춰서 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도 똑같은 강의를 또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녁 10시가 너무 늦은 시간인 분도 있어요. 특히 애들을 키우시는 아까 우리 경단녀 뭐 이런 분들은 저녁 때 하는 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오전 10시에도 했더니 내일 10시에도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오전 10시에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전 10시에 초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톡방에로 초대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 10시에도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7시에 요 방에서 이제 독서 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7시에 뭐 카메라 안 열어도 되니까요.
책 딱 준비해서 딱 접속해서 함께 그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사진 한 번만 딱 찍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자 도움이 되셨는지 피드백은 따로 안 하고요. 오늘 줌 링크 받았던 카페 주소 배정희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그 줌 링크 받았던 카페 링크 있죠? 그 카페 링크 댓글에 그 카페 댓글에 오늘 강의 들으면서 뭐가 좀 기억이 나세요? 예, 아마 뭐 제가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이 또 새로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느낀 거, 기억나는 거, 느낀 점, 이런 것들을 그 오늘 줌 링크 받았던 카페 댓글에 한 줄씩 오늘 중에 남기시면 되고요. 아까 무료 상담, 네, 요청하시는 분들은 아까 QR코드 했죠. 아니면 또 저한테 문자 받으셨으니까 문자로 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승현님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생기셨군요. 네. 미인이시네요. 네. 자, 사진 한번 찍고 끝내겠습니다. 자,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양쪽 손 반짝반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